기존의 한국 철강 산업을 책임져 왔던 선도 기업이나 정부는 순간적으로 면책이 되는 겁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서요. 막 강력하게 투자도 하고 모든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 스트랜셀의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스트랜셀 철강산업연구소 서정환 박사님 모시고 컬럼에 관련된 박사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네. 이 자리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저희 스틸데일리 컬럼에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예. 중국산 저가 철강제 탓인가라는 그 컬럼을 쓰셨습니다. 예. 이 컬럼의 배경이라든지 쓰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 칼럼 올렸는데 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오늘 바로 또 이렇게 오늘 클래스가 아주 촬영을 좋습니다.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건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각종 TV나 대중 매체를 볼 때 이제 한국 철강 산업 위기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중국 저가 철강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저게 뭐 중국 철강제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인식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했을 때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비상적으로는 중국산 철강제 유입이 많이 돼서 한국 철강 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그러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중국산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좀 안타깝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국 철강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사회에 형성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저도 이제 철강 업체들을 방문 드려보면 뭐 스테인리스 쪽은 또 예전부터 중국산 스테인리스 때 문제가 많았고 또한 뭐 현대철 후판이라든지 이런 각종 철강제가 중국산이 수입이 되면서 국산의 마진율이 좀 박해지고 국내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사라든지 유통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사실을 보는데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지금 철강업계의 당면한 위기와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중국산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산업을 볼 때 그렇게 피상적인 중국산 수입제 때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다. 더더욱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래 되면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다 중국에게 떠넘기는 이런 결과에 되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가 중국산 철강제가 문제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시지만은 이 철강산업 위기가 중국산 철강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하는 저희들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뭐랄까 일침을 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오히려 더 한국 철강 산업이 매우 선도기업 중심의 그런 왜곡된 경쟁 구도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를 계속 끊임없이 방치한 정부의 산업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중국산이 돌았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다 이렇게만 놓고 봐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컬럼에 쓰신 것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중국산 수입 철강제 탓이면 위기 극복 해법은 간단하다. 중국산 수입 철강제만 막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더더욱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제를 막아도 현재는 뭐 매우 이제 선도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도기업 중심으로 수입제를 막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시장 구조는 더 이제 선도기업과 여타기업 사이에 왜곡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지금 우리 유성록 박사가 최근에 낸 레포트 안에 담긴 세계 6개 철강사의 경영 성과를 비교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서 우리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봐서 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우 저 두 선도 기업에 의존하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고요. 예. 네. 그럼 박사님 이번 칼럼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저희가 예. 지적을 하셨는데 예. 하나는 지나친 선도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이다. 예. 이런 말씀 주셨고 예. 또 하나는 선도기업 행동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예. 정부의 산업 맞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맞습니다.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박사님이 좀 생각을 좀 더 예.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저는 뭐 늘 오랫동안 정말 한국 철강 산업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철강은 매우 이 경쟁 구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됐을 때 거기에 신기술도 접목이 되고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철강 산업은 물론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어떻든 그런 경쟁 구도를 가지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경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이제 놓쳐서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선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게 지금 어떻든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도 기업이 무너지면 한국은 그냥 철강 산업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네. 매우 선도 기업 중심의 네.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우리 현재 한국 철강 산업 위기의 실체다라는 걸 제가 철강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중국산 수입제의 유입 이것만 우리가 봐서는 네.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왜 중국산 철강제 유입이면 유입이지 왜 중국산 저가 철강제냐? 아, 네, 저가 철강제라고 또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 사실은 저가고 고가고 하는 것은 별로 여기서는 의미 없는 단어들이에요. 아, 네. 예, 우리가 이제 약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쓸 때는 이제 그 저가 별로 형편없는 철강제를 우리가 네. 수입한다 이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네.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또 중국 제품은 좀 저가라는 이미지로 폄하하는 좀 그렇습니다. 발언이 있는 예, 것 그런 게 이제 같습니다. 그 안에 네. 내재돼 있어서 네. 우리가 그런 게 꼭 그 우리나라 철강 산업 발전에 네.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가? 네.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고 시장을 시장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네.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중국산 저가 철강제 수입에 따른 철강 산업의 어떤 불황이라든지 위기라는 측면보다는 결국 저희 철강 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현재 위기가 예. 왔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저는 뭐 한꺼풀 더 가면 결국은 우리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중국산 때문이다. 네.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한국을 돌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네. 이제 계속 몰고 가면 네. 기존의 한국 철강 산업을 책임져 왔던 선도 기업이나 정부는 순간적으로 면책이 되는 겁니다. 아무 네. 책임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네요 또. 네. 상황이. 이거 예. 다 중국 때문이야. 네, 네. 모든 건 다 중국 때문이야. 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산업 정책도 그렇고 선도 기업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네. 했는데 오직 그냥 중국이 옆에서 저가를 수출을 많이 해서 그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산업을 풀어서는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박사님 칼럼을 또 좀 읽고 또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중국산 저가 철강제 또는 중국산 제품 때문에 문제라고 하니까 철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그럼 저희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중국산 안 오면 되지? 근데 중국산 뭐 틀어 막으면 되는 거죠. 틀어막는데 사실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저희가 너무 좀 철강 산업 그 자체가 좀 무기력해진 느낌을 저도 좀 맞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글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이번 위기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신 말씀이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 위기는 지금의 위기는 이제 이게 그냥 아주 피상적인 게 네. 아니고요. 우선 철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이 네. 경제 전반이 지금 원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어렵습니다.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네. 않고 있고요. 특히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제 철강과 관련된 수출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이슈도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투자가 많이 되어도 네. 수출이 많이 되어도 철강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네. 투자도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내수가 계속 줄 수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이 한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자체가 네.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위험 요인이고요.
여기에 또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얹혀지면서 네. 지금 미국도 이제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네. 한중 간에는 역학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서 돌아가고 있고 네. 막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인데 문제는 이런 위기를 단순히 네. 옆집에 있는 중국산 철강제가 많이 돌아서 그렇다는 그렇죠.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네. 책임을 모두 다 회피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자의적으로도 자구적으로 노력할 부분도 네,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의 이 위기의 현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제가 이제 그런 네. 말도 써놨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만한 우리한테 자격이 있느냐. 네. 예.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 뭐 끝으로 좀그 컬럼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아직 시장 경제의 논리에 빠져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없다. 예. 1970년대 정부의 강력한 노력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었듯이 이제 더 정교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런 그 정부 산업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좀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어떻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는 신산업 정책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신산업 정책. 예. 예. 뭐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빅테크 산업을 놓고 미국이나 네.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시면 뭐 이건 뭐 그냥 정부가 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이 하는 게 네. 아니라 정부가 모든 걸 막 강력하게 투자도 하고 모든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란 말이죠. 네, 네. 우리가 그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네. 그런데 전 세계는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러지 않고는 위너가 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도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네. 이제 관심.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 뭐든 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뭐 네. 이런 게 있듯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새로운 그냥 물론 이제 이 철강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무조건 보호만이 아니고요. 네. 내가 볼 때는 산업이 어차피 성숙기를 지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연착륙하고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것도 중요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네. 마치 이렇게 중국산 철강제 때문에 지금이 네, 어렵다 네. 이렇게 몰고 가버렸을 때는 네. 해답이 없다는 거죠. 예. 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박사님 예. 다른 시각을 좀 들어봤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 스스로 한번 자가진단해볼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결혼하신 부분 읽고 저희 오늘 박사님과의 예. 대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전부 중국의 탓으로 돌리면 지금 당장 마음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다만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미흡했을 뿐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너무 좀 단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어떻든 제가 가지는 그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을 네. 철강업계에 한번 이렇게 뭔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또 박사님의 또 좋은 시각과 또 새로운 네.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예. 철강인 분들께 예. 좋은 그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철강 TV에서 이렇게 또 제가 쓴 글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